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김영우 상신여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김성환 경기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한변의 이영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나와주셨습니다. 계속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희 신의 한수 멤버들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번 나와서 기회를 받게 돼서 저는 영광을 생각합니다. 신대표가 연락이 와서 뭘 하는지 모르고 그걸 나와버린다고 했는데 생각을 잘한다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의 한수라고 하는 일이 나서에 나는 신대표와 연관 등을 모르고 이게 뭐 하나님의 소리를 한다는구나. 한수를 못 듣는가 생각했는데 신대표가 이 미디어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뭐잘못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듣는 얘기다. 미디어를 통해서 정당을 만든다 하는 게 아주 이상하고 신기롭게 느껴졌습니다. 한장 대머리에 서술하는 것은 이 미디어 시대 또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혼자서 미디어 인터넷을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게 됩니다. 또 혼자 생각을 하고 자기 말로 사고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정치라고 하는 말의 뜻에 해당합니다. 정치,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자기 혼자 하는 것. 이걸 정치, 우리말로 바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모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인지 국민 전체를 바보로 정치로 만드는 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의심이 좀 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임의 목적은 어떤 연합적인 힘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찬용을 하고 인사말로서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좀 많은데 나이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매일 작은 여자생은 한 살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이 재밌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학교에 오래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하도 처음 보는 재밌는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학문을 하거나 사상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천국입니다. 없는 문제가 없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한국적인 대상을 가진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 한국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늘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이제 뭐 지옥입니다. 학교들한테는 천국이고 시민들한테는 그야말로 참 어려운 지옥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한테는 이게
곤란입니다. 이런 제가 느껴가지고 지금 나가는데 지금 현재 중심적인 문제는 이념의 문제라고 해요. 이쪽이와는 다른 일입니다. 우파 유튜브가 많고 여기도 많은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상적으로 비판을 하고 밝혀진 것은 또 저 자신도 많이 보고 합니다만 이 이념이 대단히 소위 우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좌파는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데올로기가 일관해서 관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는 이게 대단히 약해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생활이 그렇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걸 의식화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걸 다시 한번 반성을 해서 이념적으로 모으지 않으면 유튜브화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이거는 산산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 모아지지 않는다. 보면서도 여기 지금 나와 계신다만 목이 터지라고 제가 그야말로 매체를 흥변을 하시는데 보면서도 범죄가 출신입니다. 여러 가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범죄를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도 상당히 크다 생각합니다. 뭐가 범죄를 모른다. 거기서 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모든 유튜브나 언론이나 나오면서 보면 좌파다 우파다라고 구분하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한국의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하였죠. 불란서 혁명에서 좌파 우파라고 하는 그 개념이 불란서 혁명 그 왕조의 전국에서 생겼던 일인데 이건 뭐냐? 정통성의 국가를 새로 만드는데 정통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의견을 달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좌우라고 했다.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좌우가 없습니다. 이거 언론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다가 갖는다 하는 식으로 인상을 갖다가 주는 용어로서 좌우라고 해서 언론이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착각 아니면 기만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체제를 살리느냐 체제를 죽이느냐 하는 지금 이 문제에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을 아시겠지만 박근혜 탄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분석을 해서 조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널리 안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근혜를 구실로 한 체제의 탄핵이었습니다. 탄핵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자꾸 박근혜가 무엇으로 해서 탄핵을 했다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근혜가 무슨 돈을 벌었으면 뭘 했습니까? 단 모든 정치가 다 정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서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다면 국제정치 정책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과 손잡아. 그렇지. 정말 이건 잘못됩니다. 시진핑이가 국빈 방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역ben승을 아니도록 해서 중국 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시했다. 그리고 중국이 돈을 내가지고 안중근 이사의 기념관을 갖다가 만들고 임시정부를 왜 개량을 해서 새로 관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내서 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서 희망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는 거. 그 때문에 안중근 이사라 임시정부는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위해서 일본과 싸운 그런 사람이고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뒤에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뭡니까 세력이고 또 트럼프를 만나서 시민이가 맺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은 중국의 소국이었다고 그랬죠.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가서 막내에 올라서서 유일하게 자기 우방 대표로서 임시에 참석을 하고 안중근 이사 임시정부 청사에 가서 그래 희망 낭독하고 뭐 있을 일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내고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국제정치의 힘에 의해서 100년이 살았다 시달려오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제정치에 대한 의식과 지식이 대단히 약합니다. 대단히 약합니다. 거의 무식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정부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갖다가 의식에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지도자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몇 대를 지금 끌어오는 이 국제정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단 두 사람이 이승만과 박근혜, 박정희. 그 사람들 갖다가 지금 뭐 신비주의자 어쩌고 샀죠? 얼마나 이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미국하고 얼마나 싸웠어? 목숨 걸어놓고 싸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소위 만들었다는 이게 흔히 말하는 절대적인 적관계는 아닙니다.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각 나라의 목적이 있고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지한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을 기초를 다졌는데 그 독립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면 오늘날 이게 됐고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얘기를 하자면 20세기의 세계 최고의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알게 된 것은 미국 가서 유학 가서 알게 됐습니다만 그때 짧은 시대가 돼서 저도 뉴욕 학생들 모아가지고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유당의 principle에 대해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대 배우하고 어느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의 강의에 들어갔는데 이 교수가 무슨 말 그때 그래 20세기의 지도자 중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 지도자 중에서 최고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해가지고 집에 와서 저렇게 했던 공직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 지은 것이 20대 초. 나는 그 나이에 공부한다고 유학 가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한다고 그 정도 지식이라고 하면 이게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다른 나라에 낯을 그렇지 문제일 때 처치를 놓고 이런 사람 그 이상나는 지도자입니다. 바로 짧게 좀 하시죠. 지루합니다. 애국심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명실고 왜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정치와 도덕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기독교 교인입니다. 정치는 도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요사이 무슨 위안부 문제 이것도 그렇죠. 어떤 녀석은 모조리 이게 죽을 짓을 한 도덕적인 문제로 만든 게 되지. 그런데 정치를 도덕으로 생각하면 냉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하는 것 그리고 그 빌붙어서 뭐 NGO냐 하는 것들 그런 놈들이지.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오늘만은 그런 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를 도덕으로 판단했다 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세요. 정치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떤 목표가 빨리 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세계에서 지금까지 정치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프랭스턴 D. 루즈벨트. 직접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합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고 미국을 20세기에 만드는 국가로 만들어내. 사기하고 거짓말하고 조금 다른 거니까 지금 사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우로 나눈다고 하는 시기에 잘못된 얘기다라고 한 거예요. 말 좀 드리는데 맞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근데 천천히 하세요. 시간 좀 때문에 조금 선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역사를 갖다가 보면 많은 국사학자들 논쟁을 여러 가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빠지는 것이. 고대 국가는 어떤 통치 체제를 가지고 계시냐. 삼국은 어떤 통치 체제를 가지고 계시냐. 고려조는 어떤 통치 체제냐. 조선조는 어떤 통치 체제냐. 이걸 비교하고 그저 민족 이것만 내서 민족 내서 민족이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살아나갑니다. 반드시 어떤 국가적인 정치 조직이 생기면 그 통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치와 연관이 되는데 정치는 그러니까 통치 구조가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 자유스러운 사람들끼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국가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역사에 있으면 본 일도 없어요. 정치는 지배 복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제압을 제재를 본질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좀 어렵더라도 들어보시오. 어려운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자유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자유는 자유까지만 합시다. 자유가 아니에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만연의 규정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갖다가 방해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해서 질서를 만드는 게 권리입니다. 질서가 없어. 자기가 반드시 권리를 그래서 또 자유를 보호하는 이거 진짜라고 그러죠. 그런데 역사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왜 내가 이 얘기를 다 하느냐. 정치 체제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약하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까 탄핵이 체제 탄핵이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체제를 갖다가 탄핵을 했으며 무슨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우파라고 하는 쪽에서 너무 의식이 약하다고 하는 걸 마음대로 느끼고 판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뭐냐? 다른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흔히 삼권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권 분리라고. 얘기를 하자면 자유민주주의로 입헌주의다. 그래서 삼권 분리 이야기하죠. 현실적으로 안 보이죠. 삼권 이외에 다른 그게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에서 나왔던 거지만 제4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론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제5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5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권리기구나 이런 식의 구조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데인데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민족적인 개념이 뭐냐?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족. 대한민국 여기 남쪽에 있는 사람과 북한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반대하는 사람 하더라.
사람들 반대하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 반대하는 사람이 용감하게 들어버렸어. 한 분 연습이 있고 다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손든 한 분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전부 반동자. 나도 좀 합시다 마무리. 왜 자꾸 방해하나 거기? 왜 가만히 나가요, 있어? 좀 나가. 좀 전에.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왜 이거? 그래. 싫으면 나가요. 중요한 못 가서 있지. 누가 잘랐냐? 큰 소리 내지 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상징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당군을 내세운 것은 조선조가 일본에 망하면서 새로운 이 상황을 갖다가 맞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결속을 위해서 한국뿐 아니고 딴 데도 이렇게 다 있습니다. 결속을 위해서 하나로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게 지식인이 하는 겁니다. 되게 일본서 유학한 오고 한 사람이 그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피가 같다. 우리는 한족속이다. 요즘 공포라는 말을 안 쓰죠. 해방전에 공포라고 많이 쓰죠. 한 가족, 한 피를 갖다가 우리가 나누고 있다. 사실로서는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신라가 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한국 사람의 좋은 사람 이게 신라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흉노적이 와서 만든 게 신라 아닙니까? 고구려 북방민족 민족하고 위나라하고 전부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라베라 혼동이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혼동이 섞였기 때문에 한국 여성이 대단히 미인이고 요새 세계적인 남편도 고향에서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혼동 아니면 일본 현재 젊은 천안식으로 한 피만 받아오다가 오는 식으로 되면 말라버린 타처럼 인간이 보이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이해를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족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입시에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용어예요. 대한제국이 망하고 나서 그 망한 당사자들 전체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기로 코리안이라고 하는 아이도 밑에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낸 것이고 그걸 제일 먼저 들고 나왔다는 것이 만주에 깔려서 역사학자 신채호라고 하는 사람이고 신채호는 일본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중국에 계획가로 있었던 그 양계초의 이양을 받아가지고 백별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델은 그렇고 이게 현재 어떻게 작동을 갖다가 했냐 하는 얘기를 민족을 따라서 지금 한반도에 조선민족 물론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하나입니다. 유엔을 가입을 한 유엔의 두 개가 국가로서 가입을 한 두 개의 국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 남쪽이 유엔을 가입을 하면 영구 분단으로 이를 시다 해서 김일성이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1961년 연쇄 자살이 있었던 사건이 그 유엔 가입을 반대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목입니다. 그런데 6월달 북한이 김일성이가 유엔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남과 북은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의 자격을 얻고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하나의 민족하고 데모했던 게 그때 다 죽어버렸어요. 한참 있더니 한 10년가 있더니 여름도 썼는데 평창 올림픽도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 무슨 한민족 그래 한민족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한민족이 어떤 정치 체제에서 살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꺼내질 않습니다. 이게 기만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선택이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까지도 좌파, 소위 좌파 입장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바로 여기 대해서는 뺏어주기
이해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심볼을 갖다가 만드는 새로운 심볼을 갖다가 만드는데 이게 우리 자체가 꼭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원류가 있습니다. 원류가 어디서 오느냐? 불란서의 시빌리제이션, 불란서의 혁명에 의한 문화에 반대해가지고 독일이 만들어낸 독일, 소위 민중, 그 다음에 전통, 뭐 이런 걸 가지고 불란서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독일이 만들어낸 것인데 이것이 일본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이라고 하는 식으로 왔습니다. 이게 독일말로 폴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사이트에 기고한 것이 있습니다. 시골에 크게 다녔다. 거기에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남북한은 생명 공동체라고 해서 바로를 넣어서 규정한 것이 나옵니다. 그와 거의 비슷한 동시에 중국 것은 뭐라고 해요? 생명 공동체라고 해요. 필리핀 육경의 저는 내가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중국을 위한 그걸 엔도스에 있어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나치즘을 뒷받침했던 나치의 개념들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여간 공부한 사람은 이거 찾아내지 못한다. 또 얻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한민족, 그게 생명 공동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자살로 합니다. 자살로. 무공동 공동체. 전쟁은 누가 이기고 희생은 누가 시겠어?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건 내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6월 10일 날 가자노 야, 얼마나 장관이네. 이게 정당에 맞는 단서를 엉망진창이다. 사가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용히 해주시오. 간단히 명료하게 합시다. 택시상 나가세요. 취지에 맞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게 마무리하고 바랍니다. 마무리. 너무 길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라. 이거 안 들으면 뭐라고 이거 앉아있어. 얘기하는 것은 이데아 정당을 만들고 하는 경우에 그 기념적인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할 때는 그렇게 이상문대로 얘기하고 자 이게 그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는 빼고 나이는 말이 많아. 이 법의 문제 진짜. 아까 웃게 늙어요. 법치와 법에 의한 정치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걸 다 나가. 예를 들어서 짜증나. 법치, 영어로 룰로 불러 열불나서 다 나가. 법에 의한 정치, 룰, 바이, 로라고 천지 차이가 그러니까. 법치라고 우리가 하는 것, 대한민국 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한 자의적인 통치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객관적인 법을 만들어서 그게 준해서 행동을 하고 목도를 하고 절반이 일어난다. 나가네. 이런 얘기. 근데 법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것은 법을 무엇인지 법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마조리티가 만들면 그게 법이고 효력을 간다. 그런 통치. 이걸 얘기합니다. 아유. 지금 공수처 법이 법치니까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든다고 해서 전부 다 법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자의적인 독시, 어느 독재자나 군주의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만들 정상적인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법을 만드는 독자. 그에 어긋나는 걸 심판하고, 뭐 재판도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고약한 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국회에서 마조리티로서 통과된 법이라고. 그 다음에 엊그제 이야기했던 거야. 아까 잠깐 얘기를 나왔습니다. 제도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얘기다. 과거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그것이 연속이 돼가지고 레닌이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뭐냐?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혹은 형식적인 자유와 실질적인 자유, 형식적인 평등과 실질적인 평등, 이 부분이었는데 경제적,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경제적인 사회주의적인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언론의 자유, 열사의 자유, 가족의 자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건 형식이고 의미가 없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거기에 있었던 연설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짧게 할까요? 네. 그래. 이 어떤 국가든 이 우주관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주관계 아니고 이해관계가 스킨자도 잘하고. 아니 말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 딴 사람들이 이제 오래 못 하잖아. 시간 너무 많이 쓰면 다른 사람보다 여기 정해진 시간이 완전 실망이야. 끌어내라 다시 보자. 역사 정상에 나오는 것은 일본과 미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당장 발등이 불이 떨어져 있는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가 안 됩니다. 괴뢰 집단이 지금까지 여기가 시간이 제한이 있어요.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네. 앞에서 끊어야 돼. 죽을 거라는 말이 시간이 가만히 있어. 보는 사람이 잘라야 돼. 혼자서 벌써 1시간 반. 아니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개국주의에 의한 신식 마동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의 식민지로 바뀌었다는 게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한 10분 늦게 시작이면 혼자서 시간 잘 타고는 어떻게 신식민지는 야 시인들 누군지 못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느냐 내가 그 사람도 많았어. 아니 정신적 질환이 계신 분 같아. 정신적으로. 아니 혼자 다 해. 다른 사람도 해야 되잖아. 다른 사람. 주책이야. 이런 시간에 그렇게 어디야 못하게. 다음은 국민의힘 장기표 대표께서 짤막하게 축사해 주시고 아 너무했어. 혼자서 1시간을 쓰면 어떡해. 네, 장기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노 교수님 오래간만에 제가 강의를 좀 잘 듣고 있는데 좀 참을성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예, 우선요 미디어 정당
창당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사실 한국 정치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는 다들 한국 정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당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참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신의 한 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미디어 정당, 정말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정당을 만들시겠다고 나선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그리고 또 열정 그리고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마침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21대 국회가 출범했지만 별로 잘 될 것 같지가 않죠? 네. 약간의 제스처가 있지만 저런 제스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만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제스처도 제대로 좀 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스처도 제대로 된 제스처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참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래 정치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언론 활동에 종사해온 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 이대로 이 정치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정말 간절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 정당 창당에 나선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아도 짧게 말씀하라 그래서 더욱이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는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아주 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명사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 국정운영 방안을 실현할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기존 정당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전혀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미디어 정당도 만약에 그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의 한 수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애국심이 너무너무 뜨겁고 열정 또한 너무나 치열합니다. 바로 그러한 애국심과 열정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배로서 제가 나이가 우리 노영훈 교수님 다음으로 제일 많지 않은가 싶어서 내가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는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말이 많이 있고 제가 보더라도 부정선거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또 저한테 대해서 이 부정선거 고발하고 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저는 이걸 할 용기도 양심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제가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썩어 빠진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저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말 저 한 된다 후배들인데 우리 미디어 정당 하는 분들 건들지 말아요. 그래서 너무 문재인 정권 욕하는데 시간 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선배로서 혹도 조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도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마이크 잡은 김에 저 장지표 이번에 선거에서 잘 되도록
많이 성원하셨죠? 그 성원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어져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떨어진 데 대해서요 굉장히 안타깝죠? 네, 정말 이 선거에 떨어진 이후에 저의 낙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저도 안타깝고 가슴 아프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신 우리 신의 한수 우리 구독자 그리고 동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그러한 성원과 안타까움이 저 장기표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 장기표가 정말 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의 그 성원과 안타까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 그리고 이 미디어 정당이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코로나19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발전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의 한수 구독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크겠죠? 네. 1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이 반드시 미디어 정당을 성공시켜내리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이 창당 작업에 대해서 거듭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성환 교수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 고영주 고문께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짤결하는 여러분들의 여망을 잘 받았습니다. 먼저 미디어 정당 창당 수립 운동임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평생 정당에 가입해 본 적도 없고 정치는 적성에 맞는 특별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저까지 이제는 새로운 정통 우파 정당을 창당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니 평소 정치 흐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던 언론인이나 유튜브들께서야 더 말할 나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한 많은 자유우파들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좌클릭 처신이 못마땅하면서도 그래도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적화 추진 작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힘을 모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지난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자유우파 인사들 중에는 미래통합당의 혐오스러운 정치 구태와 수구적 기회주의적 행태들에 실망하고 분개하여 다른 우파 정당을 지지한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우파 세력들은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미래통합당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 여당과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선거 1개월 전부터 일제히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하에 금품 지급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지급하는 등 국가재정을 동원한 엄청난 금권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또한 관계 언론을 동원한 우한폐렴 대처 관련 조작 허위 보도로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는 바람에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선거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던 잘못도 있었지만 역시 결정적인 패인은 정부 여당의 무지막지한 금권 부정선거라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이러한 엄청난 금권 공세 속에서도 국민들의 41.5%는 이에 넘어가지 않고 미래통합당을 선택해 주었다는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애국 세력과 현명한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금권 선거를 비판하거나 공천 잡음 등 자신들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엉뚱하게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우파 유튜버와 태극기 세력이 돌리고 이들과는 결별을 하겠다거나 앞으로 자유우파라는 용어를 쓰지도 말라는 등 우파 유튜버와 태극기 애국 세력을 모욕하고 능멸하였습니다. 우파 유튜버나 태극기 세력 등 애국 우파가 언제 미래통합당에게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애국 활동을 했으며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못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로 현재의 자유우파가 겪고 있는 억울함을 잘 표현한 말인 듯 싶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느끼고 또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미디어 정당 외에도 실제로 여러 건의 창당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 세력의 창당 작업이 또 다른 우파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국 세력들이 미디어 정당을 위시한 우파 정당 창당을 기획하는 것은 무슨 출세를 바라서가 아니라 미래통합당으로는 도저히 애국 우파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없겠다는 판단하에 우파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순수한 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것이므로 각 추진 주체별로 열심히 창당 작업을 하되 추진 과정에서 우파 동지들끼리는 상호 연대하거나 통합하여 반문재인 비미통당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자신들이 과오를 반성하고 진실로 애국국민들이 대변 정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면 미래통합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닫아놓을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미래정당 창립준비위원회가 새로운 우파정당 창당 추진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미래정당 창립준비위원회가 애국우파정당 창당의 선두주자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창당 과정이나 창당 이후에도 민주적인 조직 운영으로 우파정당이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발 우파정당들과는 선의 경쟁과 연대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재봉 교수님 또 노재봉 주임님 좋은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경청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중간에서 소음이나 나고 제가 그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분노하고 있는 것은 바로 6월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로 평등경제라는 거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수님의 깊은 얘기가 지금 레닌주의에 연결되어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이 미디어 정당의 파생이 돼서 이것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 이러한 필연적인 논리적 근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막혀서 그것이 지금 가슴에 아픕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화났습니다. 언제 6월 10일 날 제가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